백다방 요거트. 자, 봅시다. 오늘 할 거 1번은 조합. 이름만 들어도 이제 조합. 이름만 들어도 조합. 자, 이 조합이라는 친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이다 라는 친구를 해봐야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건 뭐가 되겠죠? 상파. 상황파. 자, 상파라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는 한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파의 첫 번째가 일단은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습니다 라는 걸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n개 중에서 선택을 할 개수, 그래서 그 개수를 r개를 선택합니다 또는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순열과 조합이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순열과 조합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뽑은 걸 또 뽑겠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순열과 조합이 구분이 안 가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서 순열과 조합을 결정짓는 한 가지, 누구? 순서의 유무. 즉 순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킨 다음에 일열, 배열, 자리가 구분됩니다. 순서가 존재합니다. 라는 게 4번에 들어가지만 조합 입장에서 4번은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로 상파를 완성시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머니 3개 등장하십니다. 순열에서도 써먹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정수 또는 자연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가 뽑는 대상이 되겠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서 10자리, 1자리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중복은 허락한다 안 한대? 안 한대요. 그럼 상파를 했으니까 니는 순열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상황을 직접 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싹 쓴 다음에 네가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구분하면 수영도처럼 그냥 일일이 다 세도록 할 겁니다. 자,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13이 있고 21이 있고 23이 있고 31과 32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지? 6가지. 그리고 이 상황을 만족했을 때 선생님 상황의 개수가 커지다 보면 이렇게 일일이 세기 힘드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표현법 누구? 3P2 뭐라고요?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일열 배열합니다 라는 상황의 함축적 표현이라고 해서 이런 친구들을 쓴다라고 배우셨죠. 근데 가만히 보는데 문제는 이거야. 살구색을 끝내서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니 여기까지 똑같은데 순서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12와 21을 구분을 짓겠다라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 13과 31도 안 지을래. 23과 32도 구분을 안 지을래. 자, 여기서 중요한 친구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열에서 순서를 제거합니다. 조합이라는 친구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12와 21이 순열 입장에서는 각각의 12와 21로서 순서상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순서를 제거한 조합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 1, 2라는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왜요? 집합은 순서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어차피 셀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세는데 순열의 입장에서 내가 방금 취한 친구는 몇 개? 2개죠. 조합의 입장에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로 돼버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순서를 제거한다라는 이 생각은 2개가 1개로 뭐가 되는 느낌이다? 압축이 되는 느낌이다. 12와 23을 탁
해서 하나로 보는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됐어요 라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얘들아 생각해 봐봐. 뭘요? 그러면 아니 봐봐. 12와 21이 순열 입장에선 2개였지만 조합 입장에서 그걸 몇 개로 보는 거야? 1개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2개로 셌던 거를 몇 개로 세야 돼? 1개로 세야 되니까 2개를 1개로 세기 위해서 2개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1이 된다는 건 느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상황을 조금 키워보자. 주머니의 공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정수 자릿수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들을 하나씩 더 늘려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자리 구분하는 배열을 해주실 거고 중복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그렇게 된다면 또 나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느낌의 수용도라는 친구로 세 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야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1, 10의 자리에는 2, 1의 자리에는 3이다라는 친구를 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용도로 다 쓰려면 선생님 이거 실질적인 개수는 4p3이고 4p3은 몇 개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개예요. 근데 솔직히 24개를 다 쓰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잖아? 나는 뭐를 볼 거예요? 자, 1, 2, 3이란 카드를 뽑아서 썼는데 수용도로 이렇게 두두두두둑 해보다 보니까 무슨 친구도 생기냐면 213이다 라는 친구도 만들어 제낄 수 있겠니? 맞아요? 아니 그러면 132다 라는 친구도 만들어 제낄 수 있겠지. 231이다 라는 친구도 만들 수 있겠고 312라는 친구와 321이라는 친구도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이 1, 2, 3이라는 숫자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순서가 구분되는 세 자리 정수는 6개였는데 여기는 순열의 입장이겠죠? 자, 근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6개를 몇 개로 봐줘야 된다고요? 처음에 뽑은 그냥 숫자 카드 걔네들. 아시겠어? 이 6개가 순서상이라면 나는 뭘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걔네들을 자리를 없앤 이 집합 표현. 1개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6개를 1개로 보는 데 있어선 빼는 것보다 6개 분의 6개로 압축했다라고 느끼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 보세요. 선생님, 내가 지금 여기 입장에서 순서를 제거한 총 개수가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 아까 주머니 3개에서 10의 자리 정수 만드는 가지수가 상황을 파악을 다 해서 나온 게 3p2였죠.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4p3이었지.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되고 싶어? 순서를 제거해서 조합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뭘로 나눴다고 그랬지? 2개가 1개로 가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 그게 압축됐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는 뭘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6개로 나눠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지만 압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만약에 주머니에 10개의 숫자 카드가 있고 5자리의 정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5개를 뽑아서 일일이 배열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예요? 느낌 있게 받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이란 친구들의 배열은 3개의 카드로 3자리를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럼 뭐가 돼? 3, 2, 1의 곱이죠. 맞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6이라고 표현되는 친구는 누구랑 똑같겠어? 3팩토리얼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에 2라고 표현되는 친구는 2팩토리얼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되게 놀랄만한 발견인데요. 여기하고 같아요. 즉 무슨 소리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만큼 배열을 했는데 그 또 r개만큼 배열을 한 가지로 압축하다 보니까 분모에 나오는 팩토리얼이 여기 있는 npr의 r과 겹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별표 하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열의 상파 중에서 뭐예요?
순서를 제거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고? 오늘 배우는 조합이다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조합은 내가 뽑은 배열을 제거하는 입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친구가 누구로 들어간다고요? 압축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일반화 시키셨을 때 나는요 NPR 먼저 순열의 개수를 잡으시고 이 친구를 알팩 개만큼 압축시켰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오늘 배우는 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 조합 기호라는 친구가 이제 나오는데 순열은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P를 땄는데 조합은 컨비네이션 앞글자 C를 따서 NCR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NCR이다라는 친구는 여러분들 NPR이 뭐였죠? N-R팩분의 N팩이었죠. 조합은 그걸 R팩으로 나누니까 자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라고 암기하시면 되시겠어요. 로서 조합을 얘기하는데 조합은 누구야? NCR이라고. 그럼 NCR은 NPR에서 순서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받아들일 때 제거했다라는 건 빼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시라고요? 압축시켰습니다. 나눴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압축을 몇 개? 알팩 개만큼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NCR이다 라는 친구는 알팩 분의 NPR과 동일해지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식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성질이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성질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게요. 자, 기본적인 성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선생님, NC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럼 C까지 읽어. 뭐가 돼? 뽑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몇 개를 뽑아라고 얘기하면 R개를 뽑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R개, 즉 뽑는 애들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선생님 N개 중에서 N개를 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보자. 내가 서로 다른 사탕이 10종류가 있어. 그 중에서 10개를 뽑는 방법수는 몇 개예요? 그냥 다 가지가 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NC에는 누구야? 1이야. 자, 수 계산으로 알아볼까? NC에는 R 자리에 N이 들어갔죠. N 빼기 N이니까 0팩. 0팩은 몇? 1. 여기는 어떻게 돼? N팩. N팩분의 N팩은 누구?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사탕 먹기가 싫어서 한 개도 안 뽑을래요. 한 개도 안 뽑을래요. 안 뽑는 방법수도 뭐야? 안 뽑아 한 가지. 마찬가지로 수계산으로 0 넣어보면 동일하게 1 나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럼 NCR은 NC N-R입니다. 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순열과 다르게 조합은 이러한 성질 몇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성질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 확장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3번도 성질에 대한 얘기가 맞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2번의 성질은 그냥 기본적인 거. NC0은 1, NCN은 1, NC1은 N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었다면 이제 선생님 너무 NCR은 NCN-R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요? 라고 얘기하면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주머니에 1, 2, 3이 있고 10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순열인데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또 6가지 내가 써도 되겠죠? 여기다 써볼게. 12, 13, 21, 23, 31, 32라고 6개 순열이 나왔어. 근데 여기를 딱 보시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룰을 갖고 올 거야. 어떤 룰을 갖고 오냐면, 야, 우리 순열 입장에서 다 세면 몇 가지니? 6개요. 그럼 그 6개를 봤었을 때, 자,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니? 얘가 누구니? 얘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지금 누구예요? 1이라는 친구죠. 그럼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1이라는 친구가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얘들아 우리 경우의 수의 과정이 직접 센다에서 발전하는 건 맞지 않겠니? 그리고 이 상파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그 이외의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겠어? 그랬을 때 나는 새로운 룰,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무슨 생각을 할 거야? 특정 원소라는 친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구하게 되면 이 둘의 상황은 당연히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리고 이 둘의 합집합은요 라고 얘기하면 남김없이 다 더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1이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죠? 4개죠. 그리고 1이 없는 경우는 몇 개죠? 2개지. 그럼 난 이거를 in, out으로 구분하여 셀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세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합 얘기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1, 2, 1, 3, 2, 3이라고 구분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1이 없는 친구. 그럼 이 친구들은 특정 원소, 내가 그냥 1이라고 잡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고 이 친구들은 내가 잡은 특정 원소가 있어 없어? 없는 경우겠지. 그럼 얘네들을 세도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기억하세요. 직접 세는 방식 중에 특정 원소의 in, out으로 구분하는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조금 일반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자, 주머니라는 친구를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1, 2, 3부터 n까지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거기에서요. 자, 알게 카드를이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NPR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중괄을 열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알게라면 이번엔 난 순서를 제거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뭐가 되겠어? NCR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이게 조합인데 선생님 이 친구를 세는 법에는 뭐가 있어요? 특정 원소가 in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가 있는 경우야? R이 있습니다, out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1부터 n까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원소를 잡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마. 특정 원소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아무거나야. 1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아무거나야. 근데 나는 1을 좋아하니까 특정 원소를 1을 잡아서 그 친구가 in이 되는 상황을 일단 구해볼래. 어떻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상황에서.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특정 원소가 1에 있다. 집합 안에 자리를 줄 건데 일단은 이 집합의 총 자리는 몇 개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R개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오해하지 마. 우리는 지금 NCR에 대해서 직접 세는데 in, out으로 세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일단은 R개를 뽑아놓은 상태인데 특정 원소 1이 있으니까 그 분께서 일단은 들어가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들어가니까 카드 하나는 일단 썼죠. 그럼 카드가 원래 N장이었는데 한 장 썼으니까 몇 장 남았어? N-1장 남았지. 그럼 카드는 N-1장이 남았어.
자, 자리는 R개였는데 특정 원소 한 분이 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셨으니까 자리는 몇 개 남으셨어요? R-1개가 남으셨지. 그러면 R-1개가 남았는데 얘들아.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럼 이 R-1개 나머지 2, 3, 4, N이라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겠네. 순서 없이. 그치? 그렇잖아. 순서 없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뭐야? N-1C, R-1이라고. 자, 그럼 잠깐 리딩 해볼까? 선생님, 느낌 와요. 카드 중에 한 장을 쓰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일단은 배열을 해놓으시고 남은 자리가 R-1개죠. 그 R-1개를 자유롭게 순서 없이 뽑아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지. 얘가 뭐예요? 특정 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인정? 자, 그럼 이번에는 당연히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다면 1이 안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겠지. 그러면 걔는 녹색으로 1 아웃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럼 봐봐. 1 아웃이니까 일단은 이 카드는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그러니까 N장의 카드 중에서 1이란 카드는 못 쓰니까 빼버리는 거야. 그럼 카드 몇 개 남았어? 카드 N-1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1이 이 자리에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1이 아웃이니까 이 자리에 1 아무것도 못 쓰죠? 그러면 자리는 몇 개 남았어? 온전히 R개 다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맞아? 그러면 N-1의 카드, 즉 1이 제외된 카드를 R개의 자리에 그냥 뽑아놔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읽을 때 특정 원소 누구 한 개가 있어요. 얘는 읽을 때 어떻게 돼? 나는 특정 원소 하나를 버려서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누구라고? NCR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표 하나 드리면서 NCR이다 라는 친구를 직접 세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외우는 공식의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게 상구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상구가 누구더라?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즉 인의 상황과 아웃의 상황으로 구분해서 세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리딩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뭐? 특정 원소 한 가지를 쓰고 자리를 준 경우와, 즉 인의 경우가 되겠죠. 나는 인의 경우. 특정 원소 한 개를 썼는데 걔를 버려. 안 채워놨어. 라는 경우로 구분 지을 수 있겠지. 얘가 아웃의 경우겠죠. 그 두 개를 더한 게 누가 된다? 원래 구하려고 했던 NCR의 경우와 똑같다라는 거 배우셔야 돼요. 되겠니? 느낌 오겠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5시4를 가자. 그럼 5시4의 의미는 뭐가 돼? 5개 중에 4개를 뽑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근데 이 5개 중에 4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1, 2, 3, 4, 5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난 그 중에 특정 원소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특정 원소 1 카드 한 장을 미리 썼으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도 하나 미리 줬으니까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특정 원소 카드를 버려버렸어. 몇 장 남았지? 4장이요. 버렸으니까 자리를 꿰찰 수는 없죠. 4시4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5시4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 선생님, 특정 원소를 하나만 더 넣어주시는, 특정 원소 하나의 인아웃만 얘기할 게 아니고 특정 원소 몇 개도 인아웃 할 수 있어? 2개도 인아웃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암기하는 건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특정 원소가 몇 개인 아웃, 즉 한 개라고 얘기하면은 좋겠지만 생각해봐. 특정 원소가 몇 개 인아웃도 될 수 있어. 2개 인아웃도 얘기할 수 있겠지. 3개, 4개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 이러한 상상 해보자. 선생님, 특정 원소가 또 1, 2, 3, 4, N개가 있고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R개를 선택만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R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특정 원소 2개를 내가 뭐라고 잡을 거야? 그냥 아무나 잡으니까 특정 원소 1이 있는, 그 다음에 2가 있는, 자, 이 2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도 이 친구가 상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나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잘한 일이 뭐야? 상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많이 쓰이죠. 또 이제 상파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거니까. 자, 상황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데 선생님, 그럼 지금 2자리는 이미 예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상구를 가는데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러면 1이 인되는 경우와 2가 인되는 경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1, 2가 아웃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선생님, 1이 인되고 2가 아웃되는 경우. 그쵸? 특정 원소 1, 2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1, 2가 미리 들어가 계실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구가 선생님 1 아웃에 2 인이고 그 다음 라스트는 뭐예요? 1과 2가 둘 다 아웃인 상구가 몇 가지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주세요. 자, 세는 거에 쫄리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쫄지 마. 자, 얘기해 줄게. 선생님, 자신 있다고? 자, 특정 원소 2개가 인이죠. 그럼 카드 2장 미리 썼죠. 자리 2개도 미리 썼죠.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돼? 카드 N장 중에서 2장 미리 썼고요. 그 다음에 자리도 2개 썼습니다. 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가보자. 1이라는 카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이라는 카드는 썼어. 2라는 카드도 썼어. 근데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뭐가 돼? 선생님, 카드 2장 아이템 발동. 근데 자리는 누구만 들어가? 1만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상황도 보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의 가지수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얘네가 더해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n-2 컨비네이션 r-1이라고 써도 되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선생님 카드 2장 아이템 발동했는데 자리는 아무것도 못 채워놨어요. 왜? 둘 다 아웃이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럼 이 친구를 다 더하는 상황. 지금 입장에서 뭐가 되죠? NCR이다라는 친구가 특정 원소 2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N-2C R-2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N-2 R-1 더하기 N-2 컨비네이션 R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는 앞에 곱하기 1이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여기는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는 몇 개 있죠? 1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되시겠죠? 1, 2, 1. 어서 많이 본 숫자 같은데. 어떤 느낌일까? 그치. 완전 제곱식의 개수. 특정 원소가 3개일 때는 그냥 아무거나 1, 2, 3 잡어. 그럼 어떤 느낌이야? 자, 가볼까? 3개 다 인. 맞죠? 하나 인에 2개 아웃. 그럼 이 가지가 총 몇 개 생겨? 땅땅땅 3가지가 생기겠지. 이번엔 2개 인에 하나 아웃. 그것도 몇 개 생겨? 땅땅땅 3개 생기겠지 상황이. 그 다음 이번엔 뭐야? 셋 다 아웃. 이건 또 한 가지지. 잠깐만.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이번엔 특정 원소 3개짜리입니다. 자, 3개짜리. 그럼 여기를 3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특정 원소 아무거나 3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인아웃으로 구분을 하니까 바로 갈게. 읽어봐. 카드 3개 쓰고 자리도 3개 다 쓰는 거지. 이거 셋 다 인이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거지. 이건 무슨 상황이야? 카드는 3개 썼는데 인은 몇 개만 돼? 2개만 되는 거지. 하나는 아웃시키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봐. 내가 1, 2, 3, 3개의 카드를 썼잖아요.
하나는 아웃시킬 거예요. 1이 아웃되는 경우, 2가 아웃되는 경우, 3이 아웃되는 경우 세 가지의 상황이 또 생기겠지. 그러면 이 앞에 개수는 누구예요? 3.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돼요? n-3 컨비네이션 r-1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선생님, 세 장의 아이템을 썼지만 2는 하나예요. 그럼 2이 하나인 경우는 1이 2인 경우, 2가 2인 경우, 3이 2인 경우 또 몇 가지가 생겨? 또 세 가지가 생기겠죠. 마지막에는 뭐가 생깁니까? 다 아웃시켜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상황을 상구를 통해서 구했으니까 다 더한다. 그럼 특정 상황에서 원소 3개가 인아웃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지. 이거 쉽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선생님 1, 3, 3, 1 이것도 어디서 봤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나오는 개수 아닌가요? 아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게 재밌죠. 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거 배웠다. 직접 세는데 당연히 공식 누구? R팩 곱하기 N-R 팩 분의 N팩으로만 계산해서 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상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지어 계산해도 된다? 오케이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NCR은 어떤 느낌이에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요 라는 느낌이 되겠지. 뽑아놓고 이제 뭐 주머니에 그냥 넣어두는 느낌이야. 주머니에 넣어두는데 뭐 순서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런데 이제 이 뒤에다가 R팩을 한다라는 건 내가 뽑은 R개를 자리를 다 하나씩 지정해 주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그때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NPR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뽑는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쓰게 되면 선택을 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배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구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성질은요.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할 거냐면은 재미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무슨 친구냐라고 얘기하면 R 곱하기 NC R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는 지금 얘기는 안 할 거고 보기만 하세요. 자, 이 친구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N 곱하기 N-1C R-1이다 라고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이거에 뭐 감흥이 없죠. 왜? 선생님 뭐 R이 N으로 바뀌는데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감흥이 없지만 내년에 배우실 때는 감흥이 생겨요. 근데 미리 이 계산식으로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일단은 기억하자. NCR이라는 친구의 계산식을 들어서 아시죠?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이라고. 자, 그러면 그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동그라미 컨비네이션 삼각형은요 라고 해서 이 앞자리가 n이라는 친구로 그냥 도형. 왜? 여기에 식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NCR이니까 이 앞자리는 누가 들어가? 삼각형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들어가? 동그라미 빼기 삼각형의 전체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지. 왜? 그래야지만 N-R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식을 써서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동그라미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좌변에 대한 친구와 우변에 대한 친구가 같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구조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니?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이 친구를 좀 말랑말랑하게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내가 어떻게 변형이 와는지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갑시다. 선생님, R 곱하기 NCR이라고요? 그럼 R 곱하기 R팩의 N-R팩 분의 N팩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나는 첫 번째. 선생님, 여기랑 여기랑 일단은 이게 약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잖아. 그럼 내가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구조적으로 원래 R이었으니까, 즉 여기가 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삼각형이었지. 근데 약분을 시키니까 여기가 뭘로 가는 거야? R-1 팩토리얼. 즉 R에서 얘기한 삼각형의 모양이 R에서 뭘로 바뀌었어?
R-1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뭘로 바뀌어야 돼? 원래는 R이었지만 여기가 뭘로 바뀌어줘야 돼? R-1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 그럼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괄호를 열고 여기에 마이너스 R-1을 써야 돼. 그래야지만 구조적으로 이 친구가 삼각형이 되는 게 옳으니까. 근데 원래는 여기가 누구였지? N-R이잖아. 그럼 여기도 N-R이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결과는. 그래서 여기다 뭘 써줘야 되는 거야? N-1을 써서 맞춰야 돼요. 그럼 전개해보세요. N-R만 딱 맞아 떨어지지. 근데 이게 또 구조적으로 여기 있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원래 아까는 누구였어? N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뭘로 바뀌었지? N-1로 바뀌었지. 그럼 분자에는 동그라미도 뭘로 바꿔줘야 돼? N-1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런데 나는 원래 분자가 누구였어? N-2잖아.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럼 구조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에 맞추면서 이놈의 구조가 여기에 그대로 잘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친구를 구조에서 써보니까 너 앞에 있는 N은 실수배로 튀어나오고 니네는 구조가 누구야? 그러면 N-1 컨비네이션 R-1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R 곱하기 NC R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잖아. 암기하세요 이거. NCR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또 NC N-R이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구조적인 거 배워서 너무 좋아요. R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 이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 교환 법칙 성립하지. 그러면 내가 N-R 팩이라는 친구를 먼저 앞에다 쓴다면 구조적으로 지금 이 친구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럼 중괄호 잠깐 열고 고민해 보세요. 뭘 고민해? N-R이라고 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와 똑같지. 삼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근데 이게 전개하면 뭐야? R팩이죠. 얘랑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교환 법칙 썼을 뿐이지. 그럼 분자 자리에다가 내가 N팩을 썼어. 오히려? 그럼 이게 뭐가 되네? NC N-R이라고 써도 무방하네. 그래서 NCR은 NC N-R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성질로.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아요. 그럼 우리 반에 10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청소를 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를 시키는데 7명을 청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해야 돼? 청소할 사람에 대해서 뽑는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청소할 사람 7명에 대해서 뽑는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10시7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3명은 그럼 뭐 해? 안 하겠지. 청소를.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을 뽑는 방법 수나 아니면 반대로 10명 중에 노는 애들 3명을 뽑는 방법 수나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아니 봐봐. 1, 2, 3, 4, 5, 6, 7, 8, 9, 10 10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데 내가 1, 2, 3, 4, 5, 6, 7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있겠지. 10시7 중에는 이거 한 가지가 있겠지. 근데 선택을 하고 남으니까 뭐가 남아? 8, 9, 10이 남을 거 아니야. 맞아? 얘가 하나 만들어지면 얘가 당연히 만들어지지. 그 똥덩어리로. 그러면 10시7의 똥덩어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10시3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수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10시7을 계산하는 건 선생님 10, 9, 8, 7, 6, 5,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7, 6, 5, 4, 3, 2, 1로 나누는 게 10시7의 계산 아니겠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약분되고 6이니까 3 약분되고 4 약분돼서 120개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그냥 똥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17은 편하잖아. 얘하고 얘 뺀 게 3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럼 13은 뭐예요? 10, 9, 8, 3, 2, 1, 뿅뿅, 뿅, 4. 똑같이 120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네가 조금 더 편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4번 성질까지 조합에 대한 성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점 2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A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점 2개면 이제 뭐 만들 수 있어? 직선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점 하나 더 줬어. 그럼 B점. 점 하나 더 줬어. C점, D점. 이래서 점 4개를 줬어요. 자, 이 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직선 상 위에 있지 않은 4개의 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일직선상 위에 점이 4개가 다 있으면 만들어지는 직선은 몇 개밖에 안 돼? 1개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이걸 가지고 직선의 개수를, 즉 점 4개를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 근데 문제는 직선뿐만 아니고 누구도 있어? 반직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반직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선분이 뭔지 아시죠? 맞아? 선분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점 4개가 있는 상황에서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뭐예요? 선분의 개수를 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직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직선의 표현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직선은 뭐예요? 한쪽은 고정시켜 놓고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분은 뭡니까? 이렇게 가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동의? 자, 그러면 직선이라는 친구를 가는데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BD를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선을 얘기할 건데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 BD나 직선 DB나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내가 만든 직선이 직선 BD인데 이게 DB로 가더라도 같아 달라? 같은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럼 직선은 BD냐 DB냐의 순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직선은 뭘로 가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운 조합으로 가줘야 되는 거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점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탈 점 4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세요? 2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몇 가지가 나와? 4, 30에서 2 나누니까 6가지.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직선을 보실 텐데, 반직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BD와 여기 DB는 같은 직선입니다. 같은 반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시점 B에서 D로 가는 건 어떻게 돼? 1로 나가는 반직선이고 DB는 1로 나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럼 순서가 구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 그럼 반직선은 누구로 가줘야 돼? 순열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순열로 가야 되니까 나는 뭐가 돼? 4P2입니다. 즉 몇 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얘랑 얘랑 같아 달라? 같죠. 그러면 직선과 마찬가지로 선분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지. 그러니까 나도 뭘로 풀어줘야 돼? 조합으로 풀어줘야 되고 걔는 누구다? 4C2입니다. 6가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까지는 일직선상 위에 3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은 일직선상 위에 3점이 존재하게 점을 찍었어. 자, 그럼 얘들아 얘기해줘.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반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 얘기해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직선의 개수는 아까 3C2라는 조합 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야, 직선 AB랑 직선 AC랑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데 구분이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맞아? 직선 BC랑 직선 CB랑 CA랑 뭐든지 간에 직선은 쭉쭉 뻗어나가니까 우리가 다 구분이 가 안 가? 절대 구분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입장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요가 되는 거야. 자, 반직선은요, 구분이 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반직선 AB, 반직선 BA, 구분 갈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뭐야?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구분이 가, 안 가? 이것도 안 가지.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3P2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서 빼줘야 되겠지. 이 빼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겹치는, 즉 중복이 되는 친구들을 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A, B와 AC는 중복되니까 둘 중에 하나 빼주시면 되죠. C, B와 CA도 중복되니까 또 둘 중에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몇 개 빼주시면 돼요? 2개. 그래서 몇 개 나온다는 거야? 반직선은 4개 나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선분은요, 직선보다는 조금 더 편해요. 선분 AB랑 선분 AC랑 다른 선분 맞지? 선분 BC랑 또 다른 선분 맞지? 그래서 일직선상 위에 있더라도 선분은 그냥 3C2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실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엔 직각삼각형 개수만 따로 띄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삼각형 개수만 얘기합시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은 몇 개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죠. 순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그럼 서로 다른 10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점을 뽑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나는 이걸 가지고 삼각형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10C3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답을 썼더니 틀렸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문제는 이거야. 야,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즉 일직선상 위에서 3점을 뽑는다고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지수에서 지금 얘기한 경우를 빼줘야 되거든. 그게 누구야? 4C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해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삼각형의 개수 참 쉽죠? 여기에서 일직선상 위에 있는 친구만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그리고 이게 라스트입니다. 자, 얘들아.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뭐니? 세로줄과 가로줄이 뭐예요?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볼게.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하나요? 2개요? 3개요? 4개요? 5개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맞아? 지금 여기 있는 가로줄들과 세로줄들은 다 평행합니다 라고 가정 지어놓고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만드는데 직접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직선을 더 세분화해서 요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 몇 개니? 하게 되면 솔직히 직접 셀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근데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 요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줄 2개와 세로줄 2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로줄이 m개가 있고 요 세로줄이 n개가 있다면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n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고 m개 중에도 2개만 뽑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가로줄 m개 중에 2개 뽑아주시고 세로줄 n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곱하시게 되면 이게 누가 나온다고? 평사의 개수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4개 회사인데 지금 나는 증권통신건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선생님 나 원서를 낼 거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근데 4가지가 있는데 뭐 순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는 않죠.
자, 적어도 하나라면은 일단은 미리 뭐 해줘야 돼? 증권 하나, 통신 하나, 건설 하나, 하나는 미리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한 자리가 남으시는데 이 한 자리에 그러면 증권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통신이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건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상구가 세 가지로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상구.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증권회사를 2개 넣고 통신회사, 건설회사를 각각 1개씩 넣겠습니다. 자, 근데 증권회사가 다 다른 증권회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증권회사 몇 개, 3개 중에 몇 개 넣겠다는 거야. 2개를 일단은 뽑아요. 만약에 증권회사가 스몰 a, b, c라는 회사라면 a, b를 낼 수도 있고 a, c를 낼 수도 있고 c, b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3개 중에 증권회사 2개를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통신 하나, 건설 하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C1 곱하기 4C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3C2는 저번 시간에 배운 NC N-R이다라는 성질 때문에 3C2의 계산보다 3C1의 계산이 편하죠? 3C1은 3이니까 3, 3, 4, 9, 4 몇 개? 36개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저는 통신을 2개 넣을 거예요. 그럼 통신도 3C2가 되겠죠? 3C1, 4C1 가는 건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겠죠? 그러면 얘도 36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라스트 세 번째. 선생님, 저는 건설회사 4개 회사 중에서 일단 2개 원소를 낼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통신 하나, 증권 하나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4C2의 계산은 뭡니까? 4, 31을 2로 나눴으니까 6 되지 않았어? 그럼 6, 9, 54가 되시겠죠. 자, 다 더해주세요. 36 2번은 72 더하기 54는 126. 답은 몇 번? 2번. 주머니에 10개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구슬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머니에 있다라는 건 집합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10개를 친히 써드렸어요. 자, 근데 뭐 해줘야 돼요? 선생님, 6개를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6개인데 홀수인 소수가 적혀있는 구슬은 일단은 무조건 다 포함해야 돼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저번부터 얘기한 추가 고민이다 라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추가 고민하는데 홀수인 소수 2 안 되죠. 3 되죠. 5 되죠. 7 되죠.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러면 선생님 6개를 뽑으라고 하셨는데 일단 3, 5, 7이라는 친구는 미리 뽑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뽑을 자리는 몇 자리 남았죠? 3자리 남았죠. 그럼 이제 이 3자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짝수인 소수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짝수인 소수는 2 말고 있어요? 없잖아. 그쵸? 그러면 너는 2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돼? 1, 4, 6, 8, 9, 10 6개가 있죠. 그럼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3개를 뽑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5, 4죠? 3, 2, 1이 분모에 나와 있겠지? 그럼 몇 개? 20개. 자, 보세요. 자, 문제 읽었죠? 선생님, 지점이 여기 하나 있고 지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있는 통신망은 몇 개? 1개지. 지점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얘네들이 있는 통신망은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통신망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얘네들이 있는 통신망의 개수는 몇 개? 4개, 5개, 6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점을 하나 더 늘렸어. 여기 어딘가에다가. 그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할 때 선생님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죠. 4개가 더 생겼네? 그럼 몇 개야? 10개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돼? 780까지가 나올 때까지 점을 찍어서 다 그려보시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시험지가 걸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라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 이은, 통신망은 누구 같아요? 선분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분은 뭐 예를 들어서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분을 계산하는 건 순서가 필요 없어. 조합이에요. 그러면 지점 2개 있을 때 1개, 3개 있을 때 3개였다면 걔네를 다 잇는 선분의 개수는 누구라고 받아들이면 돼? NCE라고 받아들이면 되시겠죠. 그럼 그 NCE가 누가 되게? 780이 되게 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NCE는 N 곱하기 N-1 이란 친구를 2로 나눈 게 780이지 않겠습니까? 곱하게 되면 누구죠? 1560이겠죠. 자, 가자 얘들아. 생각해봐봐. 50을 넣으면 49니까 2000이 넘어가서 탈락이야. 30이면 30 곱하기 30해서 800대밖에 안 나오니까 탈락이야. 그럼 뭐 굳이 계산할 거 있겠어? 답은 2번이겠죠. 자, A는 1, 2, 3, 4고 B는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A에서 B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써볼까? 나는 1, 2, 3,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는 1, 2, 3, 4, 5, 6, 7, 8, 9라고 일단 쓸게요. 왼쪽이 A, 오른쪽이 B.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건 가를 보세요. 자, 선생님 저 정의역 중에 임의의 원소 2개를 잡았는데 작은 애라면 결과값도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됩니까? 얘는 우리가 일견 얘기하는 증가함수. 즉 x가 커지면 결과도 커져요 이 말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증가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1대1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정의역, 치역,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공역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대1 함수구나. 좋았어. 근데 F1, 2, 3, 4의 즉 얘네들을 뭐라고 받아주시면 돼? F1의 결과값, 2, 3, 4의 결과값 걔네들은 누구? 치역이다 라는 친구가 되시겠죠. 근데 치역 4개를 더했는데 그 값이 홀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4개의 숫자를 더한 게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안 되겠죠. 홀수는 홀수에 있어줘야 돼. 그럼 또 상구가 딱 걸리는 거를 느낄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홀수한 게 짝수가 3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짝수가 1개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럼 일단 봐볼까? 선생님, 홀 하나에 짝 3개인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1이라는 친구가 먼저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1이라는 친구가 먼저 가는데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홀수 하나에 1로 갔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을 했을 때 2, 3, 4는 뭐야? 짝수. 그럼 2, 4, 6, 8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게 싫어지게 느낀다고. 왜? 선생님 그러면 F1이 3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2, 3, 4는 4, 6, 8 중에 또 골라야 되고 선생님 그럼 만약에 F3이 7이라면요. 그래서 연락 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별표 하나 준비하세요. 1대1 함수라는 친구한테 별표 하나 드릴게요. 왜냐? 자, 증가함수도 별표 하나 주자. 외롭겠다.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준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를 잘 기억해줘. 봐주겠니? 자, 어차피 1대1이니까 답 적너야.
그리고 1대1뿐만 아니고 증가함수니까 더더욱 답정너야. 증가함수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 나는 머릿속에서 뭘 떠오르느냐? 크기순을 떠올리시고, 크기순은 순서가 몇 개가 존재하죠? 한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한 개니까 결론적으로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마찬가지. 자, 다시 증가함수가 좋은 이유는 커져요. 그러면 커지지. 그럼 내가 만약에 선생님 나는 정역이 몇 개야? 1, 2, 3, 4, 4개지. 그럼 공역 9개 중에 공역 9개 중에 치역 몇 개 뽑으면 돼? 4개를 뽑으면 되잖아. 그럼 4개를 뽑았는데 내가 그냥 2, 3, 6, 8이라고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1, 2, 3, 4가 이제 얘네들한테 가야 되겠지. 근데 그냥 1대1 함수만 된다면 1이 2로 갈 수도 있고 1이 3으로 갈 수도 있고 1이 6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증가함수라니까 1이 갈 곳은 2밖에 없지. 2가 갈 곳도 3밖에 없고 3, 4도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지. 그럼 만들어지는 이 순서가 몇 가지? 한 개가 된다라는 거고 순서가 2개, 3개가 아닌 한 개라는 건 순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순서가 없는 조합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9에서 홀수가 몇 개예요? 1, 3, 5, 7, 9, 5개죠. 그럼 이 상황은 5개 중에 홀수 하나 아무거나 픽해주세요. 짝수는 4개죠. 4개 중에 3개를 픽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 노란색으로 나온 가지수는 몇 가지야? 내가 홀수 1개와 짝수 3개를 뽑을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뽑았는데 2, 3, 6, 8, 아이고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노란색 색깔 맞춰서 가볼게. 홀수 하나 5를 뽑고 그 다음에 짝수 3개니까 2, 4, 8을 뽑았다라고 얘기하자. 자, 그럼 이제 선생님 1, 2, 3, 4가 가야 되잖아요. 쫄지 말라고. 뭐 하면 돼? 1은 그냥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8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러면 이 친구의 개수가 즉 공역에서 뽑을 수 있는 치역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가 되는 거야?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홀수 3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5C 3 곱하기 4C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계산해볼까? 5, 4, 여기 몇 가지? 20가지죠? 그럼 20가지 더하기 3 구했으니까 더하기죠. 자, 5C3 계산보다 5C2 계산이 편하죠. 5, 4, 20에 이러니까 몇 가지? 10가지. 4가지 몇 가지야? 40가지가 되겠죠. 더하면 몇 가지? 60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줄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임의로 선택해서 곱해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5 더하기 8이니까 얘는 몇 제곱이야? 2의 14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럼 2의 14제곱을 9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걸 확인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14제곱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살짝 노가다를 할 거야. 무슨 노가다요? 라고 얘기하면 자, 얘들아 가세요. 자, 2의 1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2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누구죠? 1이죠. 2의 3제곱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지? 또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럼 2의 4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5제곱을요. 5제곱은 뭐예요? 32죠? 3으로 하면 2. 잠깐만요, 선생님.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요. 나머지가 2가 나오는데요. 짝수였을 때는요. 나머지가 1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는 뭐 해줘야 돼?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를 뭐예요? 직접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성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야? 라고 얘기하면 지수의 합이 무슨 수가 나오길 바래? 짝수가 나오길 바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선생님요. 어차피 내가 픽할 건 가로줄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가로줄 3개인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즉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봤어. 선생님, 그럼 지수합이 짝수면 3개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3개든가 아니면 홀수가 몇 개여야 돼? 2개. 자, 그럼 또 상구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돼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짝수가 3개든가 아니면 짝수 1개, 홀수 2개든가 라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상황부터 가보도록 하실게요. 1번 상황. 자,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짝수 몇 개 있어요? 1개 있지. 그럼 얘를 선택할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1 곱하기. 두 번째 짝수 몇 개 있어요? 얘나 얘. 그럼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세 번째 짝수 몇 개 있어요? 1가지요. 그러면 짝짝짝이 나와서 나머지가 1 되는 경우 있으면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짝 하나 홀 2개인데 문제는 이 짝이란 친구 하나가 요쪽 자리에 짝홀홀 아니면 홀짝홀 아니면 홀홀짝이라고 또 한 번 상구가 3가지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또 상구를 가는데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인 상황입니다. 짝홀홀이니까 또 1가지시겠죠. 홀홀이니까 1가지, 2가지겠죠. 홀짝홀이니까 2가지, 2가지, 2가지네요. 오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홀홀짝이면 2가지, 1가지, 1가지. 그럼 2가지, 1가지, 1가지. 구하면 다 더하세요. 8이죠. 10이죠. 12죠. 그럼 우리를 더하게 되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그치. 3번. 보이십니까? 유니버스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겠다는 거지?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와우. 자, 이거는 별표를 3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아. 이거는 직접 세려고 하면은 너무 또 빡치고 싫어하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요거 되게 쌈박해요. 아이디어가 좋아. 왜냐면 선생님, 우리 A, B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리고 A는 B에 포함된대요.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A가 1이면 B는 1도 되고 1, 2도 되고 1, 3도 되고 이렇게 세려고 하니까 또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세야 돼? A가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2의 5제곱에서 1가지 뺀 거니까 31가지겠지. 그럼 상황이 몇 개 나와? A의 상황만 31가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B를 일일이 다 세겠다? 야, 무슨 저기 뭐야, 템플스테이 가는 느낌이잖아. 인내력 키우는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의 유니버스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유니버스가 이렇게 유니버스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집합 A와 B를 표현을 할 건데, 자, 집합 A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집합 B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유니버스를 지켜보는 1, 2, 3, 4, 5의 5명의 미니언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가볼 겁니다. 내가요, 들어갈 건데 어디에 들어가? A, B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5명이 전체 다 U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기억해. 자, 1번 가라! 가라 피카츄 뭐 이런 거죠. 1번 가! 막 그러면 1번이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3개 중에 한 가지 갈 수 있겠지. 뭐라고요? 이렇게 한 거야. 색깔 구분해서 여기를 1번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너츠 모양 가운데가 제외된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를 3번 영역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원소 1이라는 친구가 1번, 2번, 3번 중에 한 가지를 갔어. 그러면 그는 걔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만약에 1이 1번 영역에 갔어요. 그럼 A도 1을 갖고 있고 B도 누굴 갖고 있는 거야? 1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A는 B에 포함됩니다가 성립해 안 해? 하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고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 세 가지겠군요. 그럼 1번이 갑니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세 가지니까 3의 5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와 B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리고 A는 1, 2, B는 1, 2, 3입니다. 그래서 A는 B에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외에 뭐 B나 A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3의 5가지를 딱 썼더니 틀렸어. 왜 틀렸을까? 전부 3으로. 그치. 전부 3으로 가봐봐. 그러면 원소 5개가 전부 3으로 가는 친구로 가게 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1번에는 들어가면 B번은 공집합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럼 1번만 다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근데 누구는 안 돼? 선생님, 2번만 다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2번과 3번에만 나눠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왜? 지금 이거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을 해야 되니까 난 여기서 뺄 거만 남았다 이거지.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줘야 돼? 선생님? 응? 1번은 논외예요. 아예 1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2번만 몰빵합시다. 그럼 2번만 몰빵하는 상황은 또 한 가지겠지. 그럼 상구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볼까? 2번에 4개 들어가고 3번에 1개 들어가는 거. 요거 괜찮을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에 3개, 2개, 1개, 0개. 3번에 어떻게 되겠어? 2개, 3개, 4개, 5개.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빼가지고 저기서 하나 뺐으니까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럼 가볼까? 선생님, 2번에 4개 가는데 어떤 4개가 가요? 라고 얘기하면 원소 5개 중에 4개가 가니까 5C4 라고 쓸 수 있겠어요? 나머지 거는 1C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가는 거야? 5가지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나는 5C3이잖아요. 그치? 5C3이고 여기 나머지 2개를 가니까 얘는 어차피 2C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5C3이니까 나는 가짓수가 몇 개 나와요? 5C2랑 똑같으니 10가지. 그리고 얘도 몇 가지야? 10가지. 얘는 몇 가지야? 그러면 선생님, 나는 5가지. 되겠어? 그럼 여기서 20가지, 여기서 30가지니까 3의 5제곱 몇 개야? 243이죠? 거기서 30을 빼고 2를 더 빼니까 뭐가 되겠어? 1, 1, 2. 답은 총 몇 개? 211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난 이제 점을 2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데 그 14개 중에 뽑아도 삼각형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하겠지. 어떤 상황이야? 여기 이렇게 뽑는 거. 맞아? 그러면 이 라인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뽑는 상황은 제외. 그리고 이 점 중에 2개 뽑는 상황도 제외. 이 점 중에 2개 뽑는 상황도 제외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4 곱하기 13의 2로 나누니까 91이죠. 자, 91에서 뺄 거야. 누구 뺄 거죠? 6개 뺄 거죠. 7개, 8개 뺄 거지. 8개니까 83가지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여기다 뽑으면 여기랑 같은 의미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여기를 취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취했을 때도 91인 상황은 동일하죠. 근데 뺄 때,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2개 뽑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중에 2개 뽑는 거는 실패.
여기 중에 2개 뽑는 것도 실패, 여기 중에 2개 뽑는 것도 실패. 야, 그러면 너랑 너랑은 계속 똑같지 않을까? 그럼 그렇다면 너랑도 다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정? 자, 이번 대방에 여기. 선생님, 여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 여기 4개 중에 2개 뽑아도 삼각형 안 되고요. 여기 또 4개 중에 2개 뽑아도 삼각형 안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서 2개 뽑는 거랑 여기서 2개 뽑는 것도 안 돼요. 더 빠지지. 그럼 얘도 안 되니까 얘도 좀 그래. 난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가볼게요. 자, 여기를 갈 때 여기 중에 2개 뽑는 거는 뭐 안 되겠죠? 여기 중에 2개 뽑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노란색이나 파란색 점과 다르게 대각선에서는 안 빠지지. 그럼 여기서 삼각형 만드는 개수가 지금 구하는 노란색 점들이나 파란색 점들보다 더 개수가 많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생각해보세요. 아,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구했네. 어디하고 어디가 최대가 될까? 여기하고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14C2에서 이렇게 4C2 하나 빼주세요. 4C2, 2C2. 2C2는 뭘 뺀 거죠? 여기서. 더 뺄 거 있어요? 더 뺄 거 없네. 그럼 아까 14C2가 누구였어요? 91에서 누구 뺀 거야? 6 빼기 2를 뺀 건가요? 아, 6 빼기 1을 뺀 건가요? 그러면 84 되는 거 맞아? 84가 되겠고, 그 다음 위치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2군데밖에 안 되죠. 그럼 더하면 몇 개? 86.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시죠? 3개. 오케이, 좋아. 점이 총 몇 개예요? 8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83입니다. 빼주시죠. 그럼 일단 뺄 때 83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빼줘야 될 거 아니겠어? 어떤 애들이야? 요거 고르는 경우는 빼주세요. 그 경우가 몇 가지지? 한 가지지. 자, 이제 직각삼각형을 빼야 되는데 A, B점을 잡은 상태는 지름을 잡은 거니까 지름에서의 원주각은 무조건 누구? 직각.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그럼 5개를 딱 빼고 끝. 자, 83이니까 8, 7, 6. 맞아요? 3, 2, 1. 8, 7에 56이죠. 56에서 6 빼면 50. 답이 없어. 그럼 뭐야? 더 빼겠다는 거겠지. 어떻게 더 빼겠다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이니까 180도를 6등분하면 몇 도가 되겠어? 하나당? 30도. 그럼 요거 30도가 3개면 몇 도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선생님, A점과 E점과 E점을 잡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삼각형이지. 하나 탈락, 2개 탈락, 3개 탈락, 4개 탈락이시겠죠? 그래서 몇 개 더 빼주세요? 4개 더 빼주세요. 그럼 토탈 8, 7에 56에서 10개 빼는 거니까 답은 몇 번? 4번. 어떻게 할 거예요? 라면 있는 애들 갖고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있는 애들 갖고 어떻게 해? 선생님,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렇잖아. 직사각형 뭐 갑자기 이렇게 테트리스 기역자 이런 모양처럼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만들고, 그럼 끝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구분해 볼까? 여기 있는 친구는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뭐가 되겠어? 4C 곱하기 5C2가 되겠지.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 6. 그럼 어떻게 되겠어? 3C 곱하기 6C2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계산할게. 4C니까 뭐죠? 6이겠죠. 5C니까 뭐예요? 10, 60까지지. 그 다음에 3C니까 3이고 6C니까 뭐가 돼? 15가지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더했더니 몇 가지가 나와요? 105가지. 선생님 답이 또 없잖아요. 그래, 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야? 야, 여기 살구색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이제 2개씩 뽑는데 뽑아서 만든 애가 요런 애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레몬색에도 이러한 애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중복된 거잖아.
그럼 중복된 걸 제거하는데 그 중복의 지점이 어디야? 요 지점이시겠죠. 그래서 105에서 빼주세요. 누구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러면 4C2에서 3C2를 빼주세요. 4C2는 6이죠? 6, 3, 18이죠. 18을 빼게 되면 누가 나오겠어요? 87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첫 번째. A, B가 모두 누굴 타고 가? 지하철. 지하철은 몇 명 타고 갈 수 있어요? 3명. 근데 A, B가 지하철을 타고 갔으니까 한 자리 남았지. 그럼 그 한 자리는 누구야? A, B를 제외한 5명 중에 1명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이제 모두 누굴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택시는 몇 명 탈 수 있는 거지? 4명. 그러면 A, B가 일단 탔으니까 몇 자리 남았어? 2자리. 그럼 5명 중에 2명만 거기를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A, B 둘 중 한 사람만 지하철을 타는 경우의 수라면 A가 지하철을 타는 경우와 B가 지하철을 타는 상구로 나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지하철을 탄다는 건 B는 지하철을 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A는 지하철이고 B는 택시가 고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B는 택시가 고정이야. 이 상황에는 A가 택시가 고정이야. 그럼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A가 지하철 고정인 경우 지하철 몇 자리 남아요? 2자리 남겠죠. 그러면 몇 명 중에? 5명 중에 2명 타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지? 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거야. 자, A, B, C, D, E, F, G라는 친구 7명이 있는데 야, 너는 지하철 타고 가. 너는 택시 타고 가. 이제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야,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C, D, E, F 중에서 야, 그럼 나 지하철 타고 갈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O, C, E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어떤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그럼 그 3명 중에 나머지들은 다 못 타면 돼. 택시 타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실제적 총 계산수는 몇 가지? 곱하기 2나 마찬가지. 다 더해볼까요? L이 누구야? O, M 2번이죠. 10 마이너스 N 얘죠? 1이죠? 10이죠? 20이죠? 20. 답은 누구? 마이너스 5. 선생님 직선입니다. 그래. 그러면 12개의 점에서 12C 2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딱 했어. 그랬더니 문제가 12C가 답이 안 나왔어. 왜 그러지? 선생님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셨어요? 왜? 만약에 12C 2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았다면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도 여기에서 뽑아도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중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12C 2에서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는 친구들 다 빼. 그럼 마이너스 4C를 다 빼버렸어. 그럼 지금 이 라인에서 2개 뽑는 개를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서 직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뒤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다 해놓고 곱하기 3 해줘도 되겠어? 시끄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가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3C2가 되지 않겠니? 그럼 마이너스 3C2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여기 플러스 1 하면 안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해주셔야 되겠죠? 가로를 묶었으니까. 그럼 3C2에서 또 다 빠진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을 하는데 하나, 둘, 셋, 4개 같은 거니까 가로로 묶는다면 4하고 여기가 누구? 마이너스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인정? 근데 잊지 말아주세요. 누구요? 대각선이요. 하나요, 2개요, 3개요, 4개요. 그치? 이쪽하고 이쪽은 뭐 중복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도 이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4개 더 나왔으니까 여기에 4 대신에 누구 쓰는 게 더 좋아? 8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4C2는 누구죠? 6이죠. 빼기 5, 3, 15. 자, 3C2는 누구죠? 3. 2죠? 2, 8에 16. 12C2는 누구죠? 12 곱하기 11에 2로 나눈 거니까 66. 나는 계산하면 누구야? 31. 그럼 계산하면 누구야? 35. 답은 누구? 35. 이런 느낌이에요. 평행사변형 개수 만드는 거예요. 가로줄이 n개, 세로줄이 몇 개? n-1개가 있어요. 그럼 난 여기서 평행사변형 만들고 싶어. 그럼 가로줄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2개. 세로줄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2개.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150개야. 그럼 계산해 볼까? 2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2다라는 친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난 모르겠다. 뭘 몰라요, 그러면? 아니, 4 곱해서 올리면 600인데 n 곱하기 n-2 곱하기 n-1의 제곱이 60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n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881번의 답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이거 산수의 결과 n은 6. 1, 2, 3, 4, 9, y는 1, 2, 3, 4, 5, 6, 7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f1은 5 이상의 치역을 가져야 된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나는 x가 늘어나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소하죠. 얘네들은 감소함수. 감소함수도 마찬가지로 뭐야? 1대1 함수. 그리고 감소함수나 증가함수나 순서는 몇 개? 1개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얘들아 또 아이디어 생각해보자. 1, 2, 3, 4라고 쓰고 1, 2, 3, 4, 5, 6, 7이다 라는 거 이제 XY 써놓고 갈 건데 내 F1이라는 제가요 5, 6, 7 이상을 가야 되니 상황이 F1이 5일 때와 그 다음에 F1이 6일 때와 F1이 7일 때로 좀 구분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F1이 5라고 딱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이 강조했죠? 정의역에서 공역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공역에서 치역을 뽑으세요. 왜?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감소함수니까 내가 5라면 나는 4, 3, 2, 1 중에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6이에요? 그럼 저는 5개 중에 3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7이라고요?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죠. 선생님 배열 안 해요? 짝짓기 안 해요? 아니 밥팅아, 내가 만약에 1, 2, 3이라고 얘든 3개를 뽑은 게 1, 2, 3이 나왔어. 그럼 2, 3, 4는 어떻게 하면 돼? 2이면 3, 3이면 2, 4이면 2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 순서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다라는 거지. 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요. 나는 몇 가지예요? 5시 2죠? 10가지예요. 나는 몇 가지예요? 6시 3에 6, 5, 4, 3, 2, 1, 5, 4, 20가지가 되겠죠. 토탈 몇 가지? 34가지. 저희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로 가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개수, 치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는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읽었으니까. 자, A, B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야, 우리를 합하면 합집합, 전체 집합인데 우리의 교집합은 있어 없어? 없어. 잠깐만. 그럼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여기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가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에 3개는 어떤 3개야? 6개 중에 그치,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 6C3을 써요. 그럼 여기에 3개를 배열하면 남는 3개는 그냥 여기다 줘버리면 되겠죠. 뭐 4족을 붙이자면 3C3 얘가 뭐가 돼? 어차피 1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들어갔어. 이제 우리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1대1 대응 됐으면 좋겠다며.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3팩인데요? 그렇잖아. 뭔지 모르겠어? 자, 만약에요. 1, 2, 3, 4, 5, 6을 갖습니다. 1대1 대응 되고 싶어요?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3가지. 2는 2개. 3은 1가지. 이거 3팩. 그럼 6C3의 개수는 뭐야? 20개라며. 3팩은 뭐야? 6개지. 곱하면 누구라는 거야? 120개.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의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문제는 희종이네가 이제 뭐야? 승부 조작을 하시겠다는 거겠죠. 우리가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갈 수 있도록 조작해다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콕 집어 2가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희종이가 야, 너 일로 갈래? 일로 갈래?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나 일로 갈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있겠지. 자,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 되지 않겠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반들은 뭐 하면 돼? 5개 반은 알아서 가세요 라고 하는데, 아, 잠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리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할 때 이거는 잡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 같은 자리는 없다. 자, 그러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라고 자리에 이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희종이네 반이 이제 승부 조작에 참여해서 여기를 가면 되겠죠. 그럼 5번 자리, 6번 자리에 가면 되는 거니까 5번 또는 6번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5반 애들은 나머지 5자리를 채워가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5자리를 채우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팩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 만약에 A반하고 B반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가지수 내에 저 배열이 들어가겠지. 근데 다른 가지수는 BA를 썼어.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토너먼트라는 건 B하고 A가 붙든 A하고 B가 붙든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5팩에는 분명히 A, B, BA,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실상은 그 A, B랑 BA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2가지라고 세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몇 가지? 1가지라고 세줘야 돼. 그럼 내가 얘기했지. 뭐 해줘야 돼? 압축. 개수가 줄은 건 빼기도 있지만 뭐도 있다? 나누기, 압축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자리 바꿔도 똑같니? 똑같죠. 요렇게 자리 바꿔도 똑같니? 똑같죠. 요렇게 자리 바꿔도 똑같니? 똑같지. 또 요렇게 자리 바꿔도 똑같니? 똑같죠. 그럼 똑같은 애들만큼 압축을 하는데 그게 2가지가 몇 개 있어? 4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2에 몇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16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2, 5, 4, 3, 2, 1, 2, 2, 2, 2니까 요렇게 없어지면 답은 몇 가지? 15가지.